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최대 업적인 황산대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구들은 1350년을 기점으로 자그마치 40여 년간 고려의 전국을 유린했습니다. 특히 공민왕 재위기간에만 115번, 우왕 재위기간에는 자그마치 278번이나 되는 왜구의 침공에 시달렸죠. 더군다나 제일 큰 문제는 이 왜구들이 단순한 해적 집단이 아닌 군대 수준의 규모와 무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왜구들은 단순히 해안가에 상륙하여 노략질만 했던 것이 아니라 수십에서 수백 척에 이르는 함선을 이끌고 고려의 전국 곳곳에 출현하여 관군을 격파한 후 내륙까지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1378년에는 이 왜구들이 고려의 수도인 개경 근처까지 진격하여 고려 조정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기도 했으며, 왜구들이 수시로 조운선을 습격하자 세금을 운반하지 못한 고려는 관리들의 봉급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재정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죠. 물론 고려에서 이러한 왜구들을 가만히 내버려두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려에서는 왜구들을 토벌하기 위해 최영, 이성계, 정지 등이 곳곳에서 왜구들을 물리치고 또 물리치며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구들의 공세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기록 대다수가 왜구와의 전투로 가득 차 있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던 중 고려는 한 사건을 계기로 왜구와의 전쟁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포대첩이었습니다. 1980년 8월, 왜구가 500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자 고려의 수군이 함선 100척과 최무선이 개발한 신무기인 화포를 이용하여 이들을 박살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당시 왜구들은 진포에 배를 댄 후 내륙을 오가며 실컷 노략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고려의 수군이 나타나 화포를 퍼부어대자 왜선들에게 피어오른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왜구들은 기겁을 하며 내륙으로 도망쳤고 충북 옥천으로 이르자 그 근방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들이 타고 왔던 전함들은 불타 없어졌지만 배를 타고 상륙한 인원들은 아직 건재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얼마 안 가 이미 고려 곳곳에서 약탈 행위를 하고 있던 왜구들까지 한 곳으로 결집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이리하여 모인 왜구들은 숫자가 대략 1에서 2만 명 정도의 상당한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충청도를 거쳐 경상북도 지역까지 인근의 고을들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진군했고 경북 상주에 이르자 자그마치 6일간 잔혹하게 약탈하며 도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경상북도까지 약탈을 마친 왜구들은 이후 남하하여 사근 내역에 주둔하기 시작했는데요. 한편 왜구들이 내륙을 가로지르며 마음대로 활보를 하고 다니자 이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고려군 진영에서는 당대의 왜구 토벌로 명성을 떨쳤던 백응렴, 정지, 오원, 박수경 등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주요 군 지휘관들이 모여 사근 내역에 주둔하고 있던 왜구들과 격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고려군은 전투 과정에서 지휘관인 박수경, 배연과 군사 50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왜구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죠. 이 전투에서 군사들을 통솔했던 지휘관들이 그동안 왜구들과 수차례 전투를 벌였던 경험 많은 장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것을 보면 당시 왜구들이 가진 군세가 어마어마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고려군을 격파한 왜구들은 경남 함양을 마음껏 잔인하게 노략질했고 이후 다시 북상하여 전라북도 남원에 이르자 그곳에 여러 현들을 불태우고 진을 친 뒤 이런 소문을 내었습니다. 장차 광주의 금성에서 말을 먹여 북으로 올라가겠다. 즉 장차 고려의 수도인 개경까지 공격하겠다고 떠벌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이에 당시 고려의 임금이었던 우왕은 이성계를 삼도 도순찰사에 임명하여
그에게 왜구를 토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왜구와의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 드디어 이성계가 출정한 것입니다. 이후 명을 받은 이성계가 군사들을 이끌고 전라북도 남원에 도착하자 당시 왜구에게 참패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던 백응념 등 고려의 여러 장수들이 모두 이성계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적이 험한 곳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다린 후 그들이 나왔을 때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군사를 일으켜 적을 치는데 적을 보지 못한 것이 한이외다. 이제 적을 만났는데도 치지 않는 것이 어찌 옳겠소이까? 라며 그 의견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이성계는 황산의 서북 쪽에 있는 정산봉으로 올라가 적진을 살펴보면서 작전을 짜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성계는 아군이 적진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하면 왜구들이 정산봉 오른쪽의 험한 지름길을 통해 아군의 후미를 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군사를 나누어 본인은 지름길로 가서 왜구들의 기습을 막기로 하고 다른 장수들은 평탄한 길로 적진을 공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고려군은 이 작전에 따라 군사들을 이끌고 황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평탄한 길로 진군하던 고려군 장수들은 적의 기세가 날카롭자 무리하지 않고 일단 후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이성계는 따로 군사들을 이끌고 예정대로 좁은 지름길로 진군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안 가 그의 예상대로 고려군에게 기습을 가하기 위해 이동하던 왜구들과 마주쳤고 이성계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만큼 당황하지 않고 왜구들과 곧장 접전을 벌여 이들을 물리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기습에 실패한 왜구들은 이후 높은 곳에 올라가 험지를 발판으로 삼고 고려군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왜구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밀고 올라가게 했는데요. 하지만 왜구들이 이미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는 죽으림을 다해 버티며 공격을 퍼부어대자 결국 패배하여 다시 험지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이성계는 여러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고삐를 단단히 잡고 말을 넘어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성계는 나팔을 불어 부대를 정돈시킨 후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적진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왜구들은 당연히 고려군의 총지휘관인 이성계를 집중적으로 노리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양측 간에 난전이 벌어지던 중 갑자기 왜구의 장수 한 명이 창을 들고 이성계의 뒤를 찌르려고 했는데요. 마침 이를 본 이성계의 편장 이질환이 깜짝 놀라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영공 뒤를 보십시오! 영공 뒤를 보십시오! 하지만 난전 속에서 워낙 정신이 없었던 이성계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장의 창이 이성계를 꿰뚫으려 하려던 찰나 다행히도 이질환이 화살을 쏘아 그 적장을 죽이는 데 성공했죠. 한편 왜구들의 표적이 되어 집중 공격을 받던 이성계는 얼마 안 가 다리에 결국 적의 화살에 맞고 말았는데요. 이에 이성계는 억지로 화살을 뽑아낸 후 고통을 참으며 군사들이 부상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일부러 더 열심히 싸우면서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왜구들은 한참 동안 난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성계가 자신들을 마구 죽여대자 점점 주춤하여 이성계에게 함부로 달려들지 못했는데요. 이 덕분에 조금 여유가 생긴 이성계는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갑자기 하늘의 해를 가리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겁나는 사람은 물러가라. 그래도 나는 적과 죽을 것이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고려의 군사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왜구들을 더욱 몰아붙였고 적들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왜구들의 진영에서 한 명의 소년 장수가 백마를 타고 나와
고려의 군사들을 도륙하기 시작하자 고려 군사들은 아즈발도다! 아즈발도다! 라고 크게 소리 지르며 그 소년 장수를 피했는데요. 이때 아즈발도의 무용을 보고 감탄한 이성계는 편장인 이자란에게 그를 사로잡을 수 없겠느냐고 물었으나 이지란은 그를 사로잡으려 할 경우 많은 군사들이 상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이 말을 들은 이성계는 결국 아지발도를 죽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지발도는 얼굴과 몸 전체를 중갑옷으로 감싸고 있어서 활을 쏘아 사살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이성계는 이지란에게 내가 투구를 벗길 것이니 네가 쏘아서 죽여라! 라고 하고는 그 즉시 화살을 쏘아 아지발도의 투구 꼭지를 맞추었고 아지발도가 투구를 다시 고쳐 쓰려고 하자 다시 한번 화살을 쏘아 그의 투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이지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화살을 쏘아 아지발도의 머리를 맞추면서 그를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지발도가 죽자 이를 본 왜구들은 이제 사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이성계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곧장 군사들과 함께 총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러자 왜구들은 아비규환이 되어 흩어지기 시작하였고 고려군은 북을 치며 진군하여 도망가는 왜구들을 쫓아가 무참한 대사륙전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왜구들을 죽였는지 강물이 모두 피로 붉어져 약 일주일 동안 빛깔이 변하지 않아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며 이때 왜구들이 죽어가면서 우는 소리가 마치 수만 마리의 소가 우는 소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고작 100명만이 간신히 살아남아 지리산으로 도망쳤는데요. 즉 고려군의 대승이었습니다. 이렇게 왜구들을 몰살시키는 데 성공한 이성계는 이후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귀환했는데요. 이때 개경에서는 최영이 문무백관들을 데리고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말에서 내리자 최영이 이성계의 손을 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이 아니면 누가 과연 이 일을 해냈을 것입니까? 이에 이성계가 답했습니다. 삼가 명공의 지위를 받들어 다행히 싸움을 이긴 것이지 내가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이 적들의 세력은 이미 꺾였사오니 혹시 만약에 다시 덤빈다면 내가 마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자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최영은 갑자기 하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공이여! 공이여! 사만이 다시 일어난 것은 이 한 번 싸움에 있는데 공이 아니면 나라가 장차 누구를 믿겠습니까? 또한 우왕은 이성계에게 상으로 금 50냥을 내렸고 이색, 권구용, 권근 등의 문신들은 이성계의 무용을 칭송하는 시를 올렸습니다. 황산대첩의 승리로 완전히 고려의 영웅이 된 것이었죠. 또한 이는 그만큼 고려가 그동안 왜구들에게 입은 피해가 엄청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왜구의 침입은 계속되었습니다. 훗날 이성계가 요동정벌에 반대하여 내세운 4가지 이유 중 하나가 여전히 지속되던 왜구의 침입 때문이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성계가 이룬 황산대첩은 당시 고려의 전역을 노략질하던 왜구의 세력들이 급속도로 약화되는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진포대첩과 더불어 그가 황산에서 이룬 대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고려 조정은 이후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해가며 왜구들이 침공해오면 꾸역꾸역 막기에도 벅찼던 이전과는 달리 침착하게 왜구들을 근절해 나갔고 그 결과 훗날에는 박위가 대마도 정벌에 나서기도 하는 등 왜구의 근거지를 먼저 공격하는 시도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